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과 아베 총리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부터 보죠. 경향신문입니다. 한국 수출 제한 자유무역 위배 논란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경제 보복 조치죠. 그런데요.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TO 규칙에 부합한다. 일본 표현으로는 정합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WTO 규칙에. 아베의 궤변이다. 이 궤변이라고 본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지금.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국제룰 하는데 또 얘기한 겁니다. 국제룰에 맞지 않느냐고. 일본 언론도요. 그러나 일본 언론도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은 중국의 관세를 갑자기 불현듯 매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중국의 수법은 우리가 당했습니다. 사드 사태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금 또 소개해 드릴 텐데 앞뒤가 안 맞아요. 내용이 두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모든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룰과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 WTO 룰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치가요.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도 해요. 인터뷰에서 당연히 기자가 질문을 하죠. 이번 조치가 혹시라도 한국의 무슨 강제징용 이런 문제, 배상 문제와 관련된 거 아니라고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다.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다. 말이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의 신뢰관계가 좀 무너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하면서 무슨 신뢰관계, 약간 정치적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한국과의 신뢰관계 손상에 따른 조치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자인한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같은 인터뷰에서.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러니까요. 일본 기자들도 답답했었나 봅니다. 이게 보복 아니면 뭐냐? 일본 기자도 아베 정부 궤변을 따졌답니다. 기자회견. 일본에서도 일본 당국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하는데 기자들이 보기에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보시죠. 일본 징용 문제와는 무관 얼버무렸습니다. 니케이 연쇄 보복 승자 없다 비판. 그리고 FT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일본의 위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자가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 징용 문제 관련된 보복 아니냐 계속 물어보니까요. 일본 당국자의 대답이 이래요. 여기 보시죠. 절대로 대항 조치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이 아니 이게 정도가 대항 조치가 아니면 그럼 뭐가 대항 조치냐. 이거는 왜 하는 거냐. 이유를 대라. 그러니까 이유를 얼버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일본 당국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これまで両国間で積み重ねてきた友好協力関係に反する韓国側の否定的な動き、これが相次いで、その上に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著しく損なわれた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輸出管理を適切に 자, 지금 일본 내 당국자들의 발언 그리고 국제사회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그다지 곱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조치를 취할까?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아베 총리였습니다. 자, 정은가 위원님. 일본의 보복 조치,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더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경제 자유무역을 위배하는 조치를 내놨죠. 이게 국내외, 자국내 여론도 상당히 지금 그 반발에 부딪히는 그런 형국이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이런 어떤 극단적인 카드를 예. 냈을 경우에는 저는 2단계, 3단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예. 계획을 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한국 측의 움직임을 보겠죠. 예. 우리 측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또 물밑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본은 결국에는 아베 총리도 이달 말에 그 참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활용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갈등 요인이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예.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리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 결국에는 정치적 갈등, 정치적 노림수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피해, 또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는 양국 국민들 간에 또 어떤 감정적인 갈등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이게 어떤 득이 되겠냐라는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핵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본과 끊임없는 갈등 구조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전략적 틀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현안도 있고 우리가 또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끊임없는 갈등 구조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전향적으로 바꿀 것인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또 움직임과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금 이 상황에 어떤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의 국면으로 내몰라 하는 그런 측면을 그냥 관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측 입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측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보다 좀 차분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결국은 양국 정상들이 궁극적으로는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일 교수님, 지금 일각에서는요, 일본의 추가 보복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비자 제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갈 때 여행이나 뭐 출장을 갈 때 이게 비자 문제를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전략 물자 수출도 제한하겠다. 이거는요, 이른바 우리를 우방국가 대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거론되고 있는데 최영일 교수님께 보시기에는 아베 총리가 추가 보복 조치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타협을 모색할 것 같습니까? 뭐 한일 관계가 바닥을 쳤다는데 보니까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는 거 보니까 또 지하실이 있네요. 근데 지하실이 1층이 아니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층만 갈까요? 2층, 3층 더 내려가는 겁니까? 더 내려갈 수 있는 개연성은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걸로는 190개의 이 카드를 지금 뭐 아니 그렇게 카드가 많아요. 네, 그거를 검토를 했고요. 지난 5월 달에 최종안을 100개로 줄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아소다로라고 부총리 있습니다. 재무상이 사실 작년도 11월 달에 이 징용 배상에 대한 이 뭐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국회에 가서 발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게 관세 부과, 소재 부품 중단, 특히 이제 철강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아프게 느낄 수 있는 게 금융 타격을 할 수 있다. 금융?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비자 발급인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이 뭐 단기 취업에 대한 비자를 이제 뭐 한다. 근데 지금 뭐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8월 달이 되면은 양국 간에 군사비밀 그 공유 협정이 있습니다. 그거 폐기가 지금 눈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CPTPP, 환태평양 경제적 협력 조치 거기는 모든 국가가 찬성을 해야지 들어가는데 지금 반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비토를 놓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1층이 아니라 이게 지하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정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 정무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7월 4일 날 뭐가 있냐면은 참의원 공고 공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하려고 그러면 먼저 자기 집토끼들을 막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지나고 나서의 어떤 행보가 어떤 건지를 봐야 되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이거 100개를 다 쓸 건지 아닐지.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정부 그 각 부처마다 아주 뭐 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림수산성에서도 농수산물 수입 제한까지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조금 이 정부 부처 간의 공조 체제를 좀 갖고 자기 그 해당되는 소관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최영하 교수님 설명도 그렇고요. 오늘 나온 신문들의 설명도 그렇고 일본이 꽤 상당 기간 동안 이런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추가 보복 조치까지 이미 대기 상태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기사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조금 뭐랄까요? 일단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청와대 징용 배상 판결 보복에 따른 수출 제한이라는 거는 일본 언론의 해석 아닌가?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럼 이게 긍정을 한 거예요? 부정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 공식 입장으로 가정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지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대책 연구한다. 뭐 원론적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외교 라인마저 반복된 아쿠아일로로 갈 것으로 판단해서 신중한 모습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도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문 대통령 이틀째 침묵, 청와대 무대응이지 무대책 아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뭔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책이. 여기 돼 있습니다. 한국 대응 창구 산업부로 일어나했고요. 보복 맞대응은 않겠다는 전략이다. 아베 정부 총선 앞두고 강경카드 쓰는 모양새. 기업이 부담 떠안게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말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조금 더 내무실 입장이랄지 대책이랄지 있으신 거든요. 이게 좀 이따 사퇴부에서 기억이 나왔고요. 저희는 또 그 외교부 차원에서 대상 추진을 상의를 했습니다. 더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앞서 지난달 25일 강경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는 아직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입니다. 보복 조치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응 조치 하겠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요.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어제까지 국무회의 분위기는 뭐 기립박수가 나왔죠. 그 판문점 회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주 이슈였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것도 큰 이벤트는 이벤트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상 제일 피부에 와닿고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특히 이 일본의 이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도 몇 달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꼭 집어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규제할 거다, 일본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몇 달 전에 알고 있었으면 청와대나 외교부나 뭐 관계된 산자부든 다 뭔가 그 몇 달 동안의 대책을 그래도 마련해 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알고 있었는데 대책 마련이 어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무실했던 걸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복지부동인 건지 일이 터지면 그때 그냥 청와대 하명 받아가지고 그냥 대증요법으로 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무대응이지 무대책이 아니다란 말이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의 저 말 향후 그 추이를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되겠다. 저런 외교부 장관을 어떻게 믿죠? 이런 청와대를 어떻게 믿고 한일 관계를 지켜봐야 되나요? 특히 이 경제인들은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위험 징조가 많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G20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 일본에 갔을 때 거기에 제 그 동포들도 우리 너무 힘들대. 이거는 우리의 그 생활하고 일상화도 그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한일 관계가 좋은 것처럼 그때 축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과거사는 과거사고 경제 문제는 또 다른 거니까 한일 외교 관계는 다른 거다.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 자체가 이 외교 정책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면 여기에 대한 수정이 나와야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WTO에 제소하겠다?
이거는 대책이 아니죠. 이거는 뭐 누구나 알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김상희 평론가. 네. 김상희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확전은 좀 자제하고 음. 이 문제를 크게 공식화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가능한 판단을 키우지 하고, 않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인가요, 하시는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수희 변호사님을 말씀을 예. 들어보면 예.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게 예. 정부는 국민에게 그 좀 약간 안심을 줘야 되고 신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경제 문제가 있거나 외교 문제가 있으면 강경화 장관이 어떻게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물밑으로 뭔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예. 준다거나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좀 안심시키고 또 실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 그거를 조직화하고 공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100개의 카드가 있다. 그러면 100개의 카드를 분석해서 맞춤형 대응책을 하나씩 마련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 실제 있든 없든 보여줘야 근데 지금 국민들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사실은 예. 국민들한테는 예. 참 좋게 들릴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정무적인 판단이나 예. 이 능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께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점은 일본과 아베 총리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대응에서의 약간 아쉬움, 그런 대목도 지금 언론들이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